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나오고 있죠. 바로 새만금 지역에서, 우리나라 새만금 지역에서 소위 그 대규모로 이루어지던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을 해가지고 전북대 한 교수가 7,000배가 넘는 수익을 남겨 먹으려고 하다가 그게 딱 걸렸다라는 뉴스입니다. 전북대 교수의 먹튀 의혹이 지금 또 난리가 나고 있어요. 자, 사실 이 뉴스는 여러분들 딱히 최근만의 일은 아닙니다. 천천히 검색을 해보시면은 한 달, 두 달 전에도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고, 몇 달 전, 심지어 몇 년 전, 문재인 정부의 전성기 시절에도 사실 인터넷에서는 정치, 사회, 시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던 문제였습니다. 새만금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사업 같은 이런 것들 파뒤집어 보면은, 제대로 파뒤집어 보면은 관련돼 가지고 해먹고 있는 인간들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말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어쨌든 현 시점에서 이게 공론화가 되었고 뉴스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사건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를 철회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잘한 거죠, 정부가.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은 한 전북대 교수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게 팔아 넘겨서 무려 7,000배, 7,000배가 넘어가는 수익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이죠. 자, 처음에 이 전북대 교수라는 사람은 이 양반은 새만금 해상풍력의 사업을 따낸 뒤에 이거를 중국 업체에다가 7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팔아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권이 공식적으로 박탈되게 되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 드디어 이상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었죠. 산업부 인허가 절차 딱 하나만 남겨놓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를 끊어낸 겁니다. 밝혀진 거죠. 자,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 의결을 해서 이 양수인가를 12일부터 철회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 뭔가 부정한 사업이 일단 취소가 됐구나. 여기까지는 다들 정리가 깔끔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있죠. 저 사업이 그러면 그동안은 뒤에서 막후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나? 저 인간들이 돈을 어떻게 해먹으려고 했던 걸까?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대 A 교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최대 주주인 해양에너지기술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몇 년 전 당시 산업부로부터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아서 새만금 해상풍력의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월 더 GOD라는 곳의 지분 84%를 중국계 회사인 조도풍력발전이라는 곳에 넘기고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받기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당시 환율 기준으로도 약 700억 원에 달하는 돈이고 현재도 단순 계산을 해도 653억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대한 계약을 체결한 더 GOD의 자본금이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1,000만 원, 단돈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대로라면은 이 업체는 약 7,00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수익을 보게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딱 봐도 되게 좀 이상하죠. 자, 하지만 마지막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던 상황에서 최근 몇 달간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깨어있는 국민들 덕분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산업부가 감사원과 함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를 진행해봤더니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규정대로 딱딱 따져보니까 허점이 술술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려드리자면은 재원 조달 계획 미행 1건,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총 6건의 위반 사항들이 줄줄이 확인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물론 저거를 혼자 해먹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실제로는 주변의 호남 지역의 유지들부터 해서 더듬어 만진 당의 중앙 정치인들까지 눈 감아주고 뒤봐주면서 엮여있는 인간들 포도송이처럼 줄줄이 엮여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위원회에서는 더 GOD가 산업부로부터 인가받은 재원 조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사전 개발비도 크게 부풀려서 제출을 했으며 이러한 사업 지연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전력 시장에 질서를 왜곡했다라고 엄중히 판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전기위원회에서는 전기사업법과 행정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12일부로 더 GOD에 대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를 어떻게 했다? 철회하기로 의결했다라고 합니다. 다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사실 대한민국 각계각층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인터넷에서 목소리를 내는 양심 있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감격스럽죠, 저는.
자, 제가 그래서 좀 빨리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인 윤곽은 머릿속에 쉽게 그려질 겁니다. 나쁜 사업 해먹으려다가 딱 걸린 거였죠. 전북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가 겨우 자본금 1,000만 원만 가지고 새만금 풍력 사업에서 수백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려고 했었고 거의 그게 99% 진행됐다가 마지막에 들통난 겁니다. 거기에 의혹이 제기되었고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구린 게 지천으로 깔려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비용을 부풀리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문정부 시절에는 적당히 눈을 감아주고 넘어가줬을지 몰라도 정권이 이제 바뀌었죠. 법대로 원칙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그냥 개판이 따로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여러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라고 대놓고 여러 번 말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재인 새만금 이렇게 검색만 해보셔도 관련된 태양광 자료, 풍력발전 사업 자료들, 사진 자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가 직접 챙기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홍보를 여러 번 했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쪽 인간들 다 엮여 있죠. 그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항상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실정에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같은 이런 것들은, 소위 친환경 파리들은 모두 허상이고 사기라고 말입니다. 절대로 한국에서 그런 발전 사업들은 발전 효율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이에요. 국민 세금을 줄줄이 하수구에 쏟아붓는 그런 최악의 에너지 사업이라고 제가 경고를 했었죠. 자, 제가 지난 몇 년 내내 비판했던 그대로 결국 2022년 12월 겨울 연말 현재 앞으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인상된다라고 대놓고 지금 이제 신호가 나오고 있죠. 현실화. 전기요금 인상은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 누구 잘못일까요? 윤석열 잘못일까요? 아니죠. 이게 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대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국가 에너지 인프라 설비를 제대로 늘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국민들이 5년 전 그때 당시에 잘못된 선택을 내린 이후로 불과 5년 만에 전 국민들이 그때의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고 있는 거예요.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정치시사 유튜버님들을 통틀어서 제일 강력하게 가장 많이 주장했던 대표적인 주제가 있죠.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에는 원자력 발전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가 공기업 한전의 손해도 최소화해 줄 수가 있고 동시에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여줄 수가 있는, 대한민국으로선 정말 둘도 없는 최선의 에너지 해법이자 선택지라고 제가 지난 몇 년간 수도 없이 주장을 했었죠. 제가 열변을 토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원자력 발전 사업을 국가가 진행한다라고 해서 저한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10원 한 장 떨어지는 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뻔히 국가 운영 노하우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양심적인 발언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 몇 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온 나라가 도둑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그것도 거대한 대도들의 소굴이었어요. 그 도적들은 우리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성남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5천만 원으로 출자했던 시행사가 1,700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게 가능합니까? 딱 보세요. 수백 배도 아닙니다. 기본이 1,000배, 2,000배가 넘는 돈을 남겨먹고 있어요. 그런데 수법의 꼬라지가 지금 한번 보세요. 새만금 7,000배 수익 사업이랑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돈을 이렇게 출자했던 시행사가 정치권과의 연주를 바탕으로 수천 배가 넘는 돈을 쓸어 담아간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요즘 그렇게 돈 벌기 힘들고 경제가 힘들다는데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이 사람들대로라면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다? 돈을 버는 게 제일 쉽다라는 거예요. 1억 원이 1,700억 원으로 변신을 하면은 1,700억 그러니까 1,700배 아니겠습니까? 그죠? 1억이 1,700억 원이 되면. 근데 5천만 원이 1,700억이 되려면은 도대체 이게 여러분들 몇 배입니까? 3,400배도 넘죠. 주식 투자해가지고 1년의 수익률이 10%, 20%씩만 몇 년간 꾸준히 나와도 그게 전 세계 금융투자기업의 최고의 투자자고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대우를 받는데, 얘네들은 10%, 20% 수익이 아니라 퍼센트로 따지면은 몇만 퍼센트씩 벌어들이고 있어요. 2,000배, 3,000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성남 대장지구의 개발사업 화천대유 주주 중에 한 사람이 8,700만 원을 가지고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갔다라고 합니다. 단순 계산해도 몇 배다? 그렇죠. 1,000배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게 뭐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저래놓고 제메이는 자기가 정치 탄압받는다라고 야당 탄압을 받는다라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안 되죠.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양심이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저쪽 인간들한테 자료를 좀 보자고 하면은 그렇게 자기들은 억울하다면서 떳떳하다면서 자료 공개는 못한다라고 해요. 자료는 못 주겠다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를 의심하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바보라는 말조차 아까운 일이겠죠. 자, 보세요. 천화동인의 인간들 3억 원을 넣고 3,463억 원을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단순 계산해도 이게 몇 배입니까? 1,100배도 넘게 남겨 먹었죠.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온 나라 안에 농담이 아니라 도둑들이 드글드글하다니까요. 국민들은 뼈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공부하고 일해놓고도 한 달에 월급 몇백만 원 따위에 울고 웃고 살죠. 단골로 가던 점심식당에 밥값이 500원 1,000원 올랐다라고 거기도 민감해합니다. 근데 저 인간들 돈 쓸어 담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돈 벌어가는 거 보세요. 저쪽 인간들 세계에서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서전을 써야 될 판이라니까 돈 버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라고 말입니다. 아니 자본금 800만 원 1000만 원만 갖다 줘도 이걸 1000배가 넘게 튀겨버리면서 수도권 한복판에 스타벅스가 입점되어 있는 몇 층짜리 빌딩에 건물주로 만들어주고 떼부자를 만들어주는데 웬만하면은 저쪽 진영에 충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정말 여러분들 현자타임 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처럼 흐린 날씨도 있고 미세먼지도 오고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구름도 끼는 이런 날씨가 다양한 곳에서는 태양광 발전으로는 절대로 국가 전체 단위의 에너지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정적으로 산업 에너지와 가정 민간 에너지 전기를 조달할 수가 없게, 공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가짜 친환경 파리 발전들은 효율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 더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그러면은 저쪽 진영의 인간들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탈원전 사업을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했던 걸까요? 그렇죠. 바로 저쪽 민주당 정치권에 연결되어 있는 인간들 자기들이 평생 동안 남겨먹을 희대의 상사를 해먹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중국에 관련된 그런 부품업계 제조기업들에게도 영원히 대한민국 혈세를 빨대 꽂아가지고 빼먹을 수 있도록 그 합법적인 루트를 마련해 주겠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세금을 다른 나라 기업들이 진공청소기처럼 흡입해갈 수 있도록 그 합법적인 루트를 마련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로 정치인들이 과연 받아먹는 게 없겠습니까? 물 한 컵 대접받고 뭐 저런 걸 해주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부디 그래서 더 이상은 제발 우리보다 수준 낮고 얄팍한 정치인들에게 속고 살지 맙시다. 제발 저런 사람들이 날조해 놓은 가짜 민주화 신화와 성역에 날조된 반일파리와 근현대사 사기질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부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똑똑하고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납시다. 우리가 대학 교육을 받은 젊고 그렇게 우리 젊은 세대가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현명하다라면 저런 586 운동권들에게 제발 좀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진짜로 저 인간들보다 한 수 두 수 위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젊은 국민으로 거듭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진짜로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익을 대변하는 양심 바른 목소리는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두 눈 크게 뜨고 삽시다. 절대로 586 언론노조의 미디어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국민들,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젊은 세대로 우리가 거듭납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